국민의힘이 호남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남의 조직 정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가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대표는 노동중심 사회를 만드는 것을 제1의 국정과제로 내놨습니다. 여수 도심의 한 도로에서 관광버스와 레미콘 차량 등 9대가 연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전남 지역의 휴가철을 맞아 다른 지역 거주 가족이나 지인을 접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최근 일주일 내 타 지역 방문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이 호남 민심을 잡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남 지역의 조직 정비 작업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와 전북에 이어 최근엔 전남을 방문하며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전남 도당을 사고지구당으로 분류했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 관계자는 호남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보수 정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게 현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지역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외연 확장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사령탑격인 전남 도당의 인력도 보강될 예정입니다. 당이 이렇게 막 늘어지고 있고 조직 강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할 사무처 직원 충원도 현재 중앙 총무국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대대적인 공개도 나갈 거고요. 국민의힘 전남 도당 산하의 당협위원회는 모두 10곳. 이 가운데 위원장을 두고 활동하는 곳은 여수와 순천 등 4곳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6곳에 대해서도 위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 최대한 빨리 조직 운영을 본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의 주요 당직자들은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 특히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야당에 대한 여론과 인식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며 내년 선거에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거 환경은 기초의원, 광역의원 모두 비례대표 배출은 충분히 우리가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비례대표 후보분들을 시민들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좋은 분으로 모셔서 한편 국민의힘 대선 주자에 대한 지지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공보 특보를, 황교안 목포 당협위원장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캠프의 SNS 단장을 맡았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가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중심 사회를 만드는 것을 제1의 국정과제로 삼고 국가 고용 책임제와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또 토지 공개념 도입과 농업 보호를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도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여수시의 한 사거리에서 관광버스가 차량 8대를 들이받아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부주의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시 쌍봉동의 한 사거리, 분홍색 버스 한 대가 좌회전을 합니다. 버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들이받더니 그대로 뒤로 미끄러져 내려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덮칩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분홍색 45인승 버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레미콘차 등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직진 신호를 대기 중에 있었지. 직진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직진하려고 신호에 받고 서 있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뒤를 갖다 받아버렸지. 이 사고로 모두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다 충격을 받은 차량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왜 내려오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지 그랬더니 차를 박으니까 뭐 신호 받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부상자 중 7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이 중 50대 남성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부상자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차량인 버스 운전기사는 운전 도중 통화를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기억을 하는 거는 저걸 4년 돌다가 우리 딸한테 전화가 와갖고 전화 받는 사이에 핸들을 놓쳐본 것 같아요. 오르막길이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놓쳐본 바람에 내려가는. 주변 도로는 사고로 인해 1시간 넘게 정체 현상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의 운전 미숙이나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남 동부 지역 내에서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 여수에서 기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도 여수 2명, 순천 2명, 광양과 고흥 각각 1명 등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확진자를 생활치료시설과 순천의료원 등으로 이송하는 한편 접촉자를 상대로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타 지역 방문자 등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일주일 내에 다른 지역을 방문하거나 타 지역 거주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증상 유무를 가리지 말고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는 휴가철을 맞이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여수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를 하던 간호사 53살 A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이달 여수시의 낮 최고 기온이 33.4도를 기록했던 만큼 무더위와 누적된 피로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11일 여수시에 발령된 폭염주의보는 어제 폭염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여수시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 사업으로 각종 관련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여순사건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구축합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관련 문헌과 사료, 사건의 전개 과정과 유적지 소개, 사진과 영상 등 각종 자료 수집과 가공 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10월 19일 제73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에 맞춰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시범 운영한 다음 내년 상반기에 개선 사항을 보완해 독립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우호 교류 도시인 터키 안탈리아시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허석시장 명의로 안탈리아 시장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서한을 보내고 산림 복구용 묘목과 구호 물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6년째 우호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터키 안탈리아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산불로 최소 8명이 목숨을 잃었고 16,0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